이번 시간에는 공기정화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 환경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현대인들의 삶의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죠.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병든 건물 증후군이나 새집 증후군 등의 이런 병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공기청정기나 가습기 등의 첨단 기기를 사용을 했는데 그 자체도 또 부작용을 초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적 방법으로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환경을 살린다고 했으니까 살리는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죠. 하기 전에 병든 건물 증후군이 뭔가 했어요. 집이나 사무실 같은 건물 환경에 병적 증상으로서 만성 피로, 현기증, 어깨 통증, 목 통증, 눈 충혈, 기억력, 집중력 감소 등이 이제 만성 병적 증상이래요. 이게 저한테 다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개보수된 건물의 한 30% 정도에서 나타나는 환기 및 냉난방 시스템의 결함, 또 건축자재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곰팡이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들과 배기 환기시설의 불량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공기정화 방법은 유해물질 흡수에 의한 공기정화 방법. 그래서 공기 유해 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식물의 방출하는 물질에 의한 공기정화 방법으로는 음이온과 피톤치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유해 물질의 흡수에 의한 공기정화, 식물은 기공을 통해서 가스 교환할 때 대기 중에 있는 오염 물질을 흡수하고 이를 전류시키거나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식물 자체뿐 아니라 토양의 흡장 및 흡수 그리고 미생물에 의해 실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 물질을 정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기 정화하는 방법, 요 사진 그림으로 보시면 나와 있죠. 1번, 공기 중의 오염 물질을 기공, 잎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2번 증산작용에 의해서 흡수되고 이제 또 증산상 잎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세 번째 보면은 이거 흡수한 거를 뿌리로 이렇게 뿌리 부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 부분으로 이동시키면은 뿌리에 있는 미생물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거르고 다시 올려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아까 공기 유해 물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포름알데히드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띠는 화학물질로서 자동차 매연처럼 탄소가 불완전 연소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집 증후군, 병든 집 증후군 등의 주요 원인 물질이 되고요. 각종 건축 자재나 가구류의 방부제, 접착제 등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이거를 많이 유해물질 포름알데히드를 분해시키는 우수한 식물로는 양치식물 종류에서는 보스턴 고사리, 고비, 부처선, 넉줄 고사리 등을 들 수 있고요. 허브 식물로는 제라늄, 라벤더, 로즈마리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생식물로는 맹문동, 소나무, 털머위 등을 들 수 있겠고요. 관엽식물로는 구아바, 디펜바키아, 싱고니움, 그런 것들로. 보통의 식물들 중에서 관엽식물들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새집 증후군의 주요 물질이래요. 주요 원인 물질이랍니다. 그래 실온에서 휘발하기 쉬우며 특유의 향, 피부에 잘 흡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건축 재료, 세탁용재, 가구류, 카펫 접착제, 페인트 등에서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벤젠, 클로로프롬, 플루엔, 자일렌 등 대표적인 물질로 체내에서 300, 400 종류 검출된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3 내지 300 내지 400 종류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식물은 야레카야자나 스파트필름이 되겠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예요. 요리할 때 불완전 요소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사무 공간보다는 일반 가정에서 피해가 많아요. 가스레인지 불, 가스레인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인덕션이나 그런 걸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기관에 들어가서 적혈구의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시켜서 두통과 구토감, 호흡곤란을 야기합니다. 우수한 식물로는 스킨답서스, 안스리움, 돈나무, 클로로피텀, 세플레라, 백냥굼, 상록, 넉줄고사리 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네, 분진이죠.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고 대기 중에 떠다니는 거고 아주 작은 미세먼지를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기관지와 폐에 쌓인 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식물 방출 물질에 의한 공기 정화예요. 음이온. 인간은 산소와 동시에 산소 분자가 있는 음이온을 흡입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화학물질 등의 오염물질은 양이온으로 대전되어서 서로 밀어내며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답니다. 그때 음이온이 공급이 되면 그 오염물질이 전자를 얻고 안정화되면서 땅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거되는 거라 합니다. 그리고 또 피부와 호흡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간 음이온은 신진대사 촉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양이온이 많은 생활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각종 질병과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음이온 공급으로 신체 이온 불균형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이온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혈액의 정화작용, 세포의 부활작용, 생체 저항력 증진,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 통증 완화 작용. 음이온의 발생, 음이온은 식물 종류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정 공간에 화분을 한 30% 정도 채우면 공기가 약 100에서 400개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한 30평대 아파트 경우에 한 3분의 1은 식물이 엄청 많은 건데 그 정도는 채워야지 공기 정화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래서 팔손이 나무나 스파트필름, 신비디움, 광나무 등 잎이 크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종으로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은 식물을 의미하는 피톤과 죽인다는 의미의 치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허브의 잎 등에서 나는 냄새를 수목 등에서 나는 것을 피톤치트라고 한답니다. 허브나 잎 등에서 나는 냄새는 향이라고 하고 수목에서 나는 향을 피톤치드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편백나무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율마에서 이런 향이 납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아서 공기 유동이 적은 계곡이나 폭포 주위에도 피톤치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의 효능은 쾌적함, 소치, 탈취 효과, 향균, 방충 효과, 스트레스 완화합니다. 그 다음에 실내 온습도를 조절해 줄 수 있겠습니다. 식물의 기공을 통해서 증산, 식재 용토 표면에 증발하는 분발에 의해서 실내 습도를 조절해 준다고 했어요. 기공을 통해서 빨아들였다가 내보내주고 그 다음에 식물 흙 표면에 이렇게 물이 가져 있다가 증발하면서도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대비 약 9%의 식물을 두면은 10%의 상대 습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도 있고요. 증산에 의한 공중 습도는 무균 상태랍니다. 그리고 종류, 배치 방법, 배치량에 따라 온습도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공기 정화 식물을 생활 공간에 배치하는 거예요. 아파트 108이면 한 30 몇 평 되는 거죠. 거기면 거실 너비가 20제곱미터라고 생각하면 채집 증후군 완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화분을 포함한 식물이 1m 이상인 큰 식물인 경우에는 한 3.6개, 중간 크기의 식물은 한 7.2개, 30cm 이하의 작은 화분은 한 10.8개 정도가 있으면 요 정도 아파트 평수에는 공기 정화에 새집 증후군 완화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거실과 베란다에는 어떤 식물을 놓는 게 좋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넓으므로 1m 정도의 키가 큰 식물을 거실이나 베란다에 배치하면 좋겠죠. 그래서 거실은 빛이 적어도 잘 자라는 식물. 거실에 아무리 베란다를 통해서 빛이 들어와도 그렇게 충분한 양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빛이 적어도 잘 자라는 식물.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 능력이 뛰어난 식물을 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레카야자, 인도 고무나무, 드라세나는 행운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펜바키아나, 점란, 필로덴드론, 스파트필름 등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란다는 빛이 많아야지 잘 자라는 식물. 거실보다는 베란다가 빛이 훨씬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허브류나 자생식물, 팔소니, 그 다음에 국화, 분화 국화는 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국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클라멘, 꽃, 베고니아 정도. 그런 것들은 빛이 거실보다는 많이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하면 되고, 허브류는 최대한 빛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잘 크겠습니다. 침실은 밤에 산소 배출 및 공기 정화를 할 수 있는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다육식물 할 때 밤에 산소 배출한다고 했으니까 다육식물 종류나 호접란, 아까 선인장, 그 다음에 다육식물 그런 거를 침실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방에는 음이온이 많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뛰어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물질을 배출하는 식물이라고 했어요. 학생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좀 좋겠죠. 그 다음에 발생된 음이온은 이동 거리가 짧기 때문에 책상 등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돼요. 이 말은 음이온은 이동 거리가 짧다 그랬으니까 식물을 책상에 가깝게 두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소니, 개운죽, 로즈마리, 아이비, 파키라, 필로덴드론 이런 것들이 공부방에는 잘 어울리겠습니다. 여기서 식물들이 공부방이다, 주방이다, 화장실이다 그러면 그 식물을 계속 거기다가 두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식물들도 어느 정도 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주방이나 빛을 많이 못 보는 등에 있는 것들은 공부방에도 그렇고요. 한 번씩 자리를 좀 옮겨서 빛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다시 원위치 시켜주고 그러는 방법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방은 이산화탄소와 일산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음지식물 종류, 스킨잡서스, 안시리움 이런 종류를 심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에는 냄새나고 암모니아 가스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난 식물로 관음죽을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야자, 안시리움, 스파트필름, 싱고니움 이 정도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관음죽은 나무처럼 엄청 크니까 얘는 화장실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자그만할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게 문을 닫고 밤에 잠을 자는 야간에는 식물이 호흡만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오히려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낮 동안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반면에 야간에는 주간에 흡수한 것의 20에서 40% 정도만 배출을 하므로 인체에는 그렇게 유해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실내 정원에는 공중거리, 접시정원, 테라리움, 토피어리, 수경장식, 착생식물 하고 컨테이너 가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식재할 식물은 아스플레니움이라고 합니다. 대극도라고도 하고요. 이름이 유통명이 너무 여러 가지예요. 어떤 곳에서는 아비스라고 하기도 하고 니두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심을 식물은 아스플레니움 니두스입니다. 모양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스플레니움 니두스고요. 양치식물이에요. 양치식물은 좀 습한 지역에서 살고요. 제주도에는 파초이렵이라고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랑 그런 식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데 지금은 심어 보실 때는 작아 보여도 얘가 크게 되면은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DC 가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 가든은 평평한 접시 모양의 용기에 여러 가지 식물을 함께 심어서 만든 축소된 정원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DC 가든은 평평한 용기에 식물을 식재하고 실내에서도 정원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식재할 용기로 우리가 사용하는 접시나 채그릇, 장독 뚜껑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실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식물, 아프리칸 제비꽃이나 페페롬이나 휘토니아, 필레아 등등 그런 거를 많이 심고요. 소나무 같은 식물을 어린 묘나 또 선인장 및 다육식물을 사용해서도 그 제한된 용기 내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름답고 작은 나만의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DC 가든의 기본은 실내 환경 및 관리 조건에 알맞는 식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마다 좋아하는 온도나 빛이나 물 조건이 있고 배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모아 심을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과 어울리는 용기를 선택한다. 식물과 용기의 형태 그리고 크기를 비교해서 어울리는 짝꿍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크기, 잎 모양, 질감, 식감 등 색상 등의 대조 및 조화에 포인트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장소의 배경 이미지를 고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 요소 중에 하나겠습니다. 용기는 재료에 따라서 도자기나 항아리 뚜껑, 유리, 플라스틱 용기, 토분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화분의 깊이는 식물의 뿌리가 충분히 들어가서 식물의 모습이 보일 수 있는 한 7cm 정도, 7cm에서 한 10cm 정도, 그 정도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식물의 선택, 식물 재료는 꽃을 보는 식물이냐, 잎을 보는 식물, 다육식물도 다양하게 식재할 수 있고, 그리고 유사한 식물끼리 모아 심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식물의 성질이나 그런 것이 맞아야지 다육식물과 관엽식물, 물을 좋아하는 식물을 같이 섞어 놓으면은 관리하기가 아주 힘들겠죠.
그다음에 접시 정원을 완성 후에는 가능한 한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라는 속도가 좀 느리거나 외부 환경에 따라 모습이 쉽게 바뀌지 않는 식물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접시 형태의 용기에다가 심었기 때문에 뿌리 부분이 너무 많이 발달하는 식물을 하기에는 적당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디시가드에 적당한 식물로는, 적합한 식물로는 가능한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고 외부 환경에 따라 모습이 쉽게 변하지 않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실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요구하는 식물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뿌리 부분이 너무 발달한 식물도 식재하기에 적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생태형에 따라서 건조형이냐 적습형이냐 수경형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조형이면 다육식물 종류, 그 다음에 적습형이면은 물을 좀 좋아하는 식물, 아예 수경형으로 심을 수 있는 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형이 비슷비슷한 식물끼리 모아 심는 것이 관리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형태와 모양을 고려해서 정원의 요소별로 식물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식재 위치에 따라서 식물을 적절히 선택하면 디자인의 표현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겠습니다. 예. 식물을 심을 때는 일단 주지가 되는 식물, 키가 큰 식물을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키 식물, 그 다음에 늘어지는 덩굴성 식물, 그리고 지피 식물, 이렇게 네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식물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키 식물은 주가 되는 식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높이감을 주는 큰 키 모양의 식물. 그래서 뭐 벤자민 고무나무나 홍콩 야자, 파키라 이런 것들로 하고 있겠습니다. 테이블 야자나 폴리셔스, 야레카 야자 등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드라세나 레몬라인, 화이트라인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고요. 행운목이죠. 백냥금도 있고요. 중간키 식물, 정원의 기본적인 골격을 형성하고 잎의 색이 다양한 식물을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키 식물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골격을 형성해주니까 스파트 필름이나 점남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글라오네마, 그 다음에 이런 거 종류, 그 다음에 스킨도 많이 쓰고요. 형광 스킨, 이렇게 식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작은 키 식물은 필레아 종류를 많이 쓰고요. 지피 식물보다 조금 이제 큰 작은 키 있는 식물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호수 종류, 자그무 종류, 그리고 사철 종류, 이렇게 단정화 이런 것도 많이 들어지고요. 늘어지는 식물, 덩굴성 식물로는 많이 쓰는 게 아이비예요. 아이비하고 후마타, 마삭줄, 호야, 오색 마삭줄 이런 것들로 늘어지는 식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덮는 식물, 지피식물, 그거는 이끼나 뭐 셀라지넬라 이런 거, 풀밀라 고무나무, 피타니아 종류 이런 게. 여기에 피토니아고요. 피토니아 종류에서 뭐 콤팩타, 뭐 화이트 스타, 핑크 스타 하는 게 이런 피토니아 종류입니다. 이끼 종류고요. 그리고 수호초나 에란도 지피 식물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식물을 다 심고 나면은 기타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산석, 돌 이런 걸로 꾸며주는 꾸밈돌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바닥에 식물 심고 이제 비어 있는 부분에 꾸민석으로 옥돌이나 이렇게 뭐 해미석, 항아리 아니면 이렇게 하트나 뭐 러브 이런 그릇이 있는 돌멩이 이런 것도 올려줄 수 있겠습니다. 디시가드 만들 때 주의할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용기에 주가 되는 식물을 중심으로 배양토를 높게 북돋아서 식재한다 그랬어요.
디시가든이니까 주가 되는 식물은 아무래도 등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닥이 너무 낮기 때문에 흙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높여주고 식물을 심어서 약간 높이감을 줄 수도 있고 뿌리도 안정되게 이렇게 심기 위해서는 배양토를 조금 높게 북돋워서 식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식물 중심의 배양토를 높게 북돋아서 식재를 하면은 충분한 양의 배양토를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디시가든을 할 때는 대부분 용기가 배수구가 없는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용기 밑부분에 물이 고여서 식물이 뿌리가 썩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굵은 마사토나 숯, 맥반석 등을 이용해서 배수층을 꼭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분의 윗부분을 보아서 흙의 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히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물은 너무 자주 주지 않고 한번 줄 때는 흠뻑, 그 대신 배수층을 고려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물이 출렁출렁할 만큼 많이 주시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가 배수층을 한 3cm 정도 한 것 같다. 그러면 물이 흙이 다 먹고 난 뒤 남은 거는 고기에 고여 있을 만큼을 예상을 하시고 물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형이 비슷한 식물끼리 모아서 디시가든 접시 정원을 구성하여야 관리하기가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쁘게 만든 작품을 오래도록 같은 상태로 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양의 비료를 주지 않고 최소한의 비료로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볼 수 있는 게 디시가든을 관람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디시가든 적합한 용토는 일반적으로 가볍고 공기가 잘 통하고 벌레와 병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중에서 요즘 배양토로 나오는 그 흙을 사셔서 쓰시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수층에는 자갈이나 마사, 또 화분 조각이나 펄라이트, 화산석, 목탄 등을 이용해서 배수층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토층은 위에 있는 흙은 이게 버미큘라이트나 펄라이트, 피트모스, 마사 등이 적절히 혼합된 시중에 있는 배양토를 사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엽토나 모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하거나 하고 퇴비를 쓸 때는 완전히 완숙된 것을 써야지 냄새가 나지도 않고 식물에 해를 주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표면에는 이제 다 심고 나서 위에 표면층에는 색깔이 있는 모래나 이끼 그런 걸로 장식을 해주고요. 조개 껍질이나 이런 걸로 장식을 해도 장식의 효과와 식물을 이렇게 고정해 줄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개 껍질 이런 거는 장식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고요. 좀 자갈이나 그런 것들은 식물을 어느 정도는 좀 눌러주는, 고정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심는 방법은 평평한 용기니까 중심 부분에 수치나 맥반석 또는 굵은 마사를 한 좀 넣어서 배수층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주가 되는 식물, 중간식물, 지피식물 등을 식재하기 전에 용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1번 이거 주를 어디다 심을 것인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포트에서 꺼내서 용기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트에 있는 흙이 뿌리가 감겨져 있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여기서는 좀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뿌리를 건드리면은 좀 몸살을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구입하실 때도 너무 뿌리가 지나치게 발달하지 않은 그런 걸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뿌리는 제거하고요. 흙이 부족할 때는 배양토 넣어주고 흙을 돋궈주고요. 식물의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석과 청경물을 올려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모래젓기 이끼로 식재한 표면을 덮어주면은 수분 증발과 토양의 손실을 막는데 이끼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 관리는 배수구멍이 없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물을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물이 고여 있지 않게 그 스프레이 같은 분무기로 조금씩 뿌려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충에만 물이 고여 있을 만큼 물이 과다하게 주었을 때는 물을 좀 휴지 같은 걸로 넣어서라도 이렇게 빨아내서라도 물을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수 한번 정기적으로 주는 거 외에도 스프레이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잎이 타는 거를 막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전정 및 적심이라고 했거든요. 가지가 웃자라게 되면은 조금씩 가지를 손질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이제 죽었거나 그럴 때는 그 부분만 살짝 이렇게 빼고 이제 대체로 한번 심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달팽이들이 집안에 있는 식물에 잘 키니까 잘 관찰하시고 생겼을 때는 빨랑빨랑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퍼지면은 방제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뿌리의 생육주의도 좀 관찰해 줘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뿌리가 화분 안에 너무 많이 차면은 좀 분갈이를 해서 다른 식물과 좀 대체해주고 너무 자란 애들은 좀 큰 화분으로 옮겨서 심어주면서 그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시 같은 작품 저희들이 만드는 것과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해놓은 거 한번 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농진청에서 하는 행사에서 이렇게 상 받은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쁘게 접시 아주 낮은 정원에다가 이렇게 심어준 겁니다. 이것도 저희 회원 중에서 한 분이 우수상 받은 작품입니다. 이거는 수경형으로 아주 넓은 접시에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만 꾸며서 한 작품입니다. 이것도 상 받은 거고요. 이것도 저희 지금 이제 최우수상 받은 작품입니다. 얘도 이 밑에 보면은 물이 이렇게 있어요. 알로카시아 이렇게 놓고 여기에 커다란 화산석 놓고 여기 물을 같이 해서 수경장 식물과 같이 해서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접시 정원이라는 말이 어울리죠. 큰 나무와 이렇게 해서 여기 양대 이런 모양 모아서 심어 놓은 겁니다. 이 사진은 그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다육식물만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작품도 있습니다. 멋있죠? 여기 계단도 만들고 숲속에 오두막집처럼 나무 속에 살짝 숨어있게 이렇게도 꾸며봤습니다. 다육식물과 소나무 같은 걸로도 이렇게 풍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육식물을 이용한 디시 가든입니다. 그리고 디시 가든을 접시 정원 말고 이렇게 플랜트 박스에 아주 크게 해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육식물을 화분 하나가 아닌 두세 개 합쳐서 모아서 분경을 만드는 작품입니다. 디시 가든 재료면 만드는 순서는 이거는 제가 어디 수업할 때 한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디시 가든을 하면서 몇 번 수업을 해보니까 물 관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자꾸 죽이는 경향이 있어서 아예 이거는 그냥 화분에 조금 깊이가 있는 화분을 준비해서 심어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깔망을 깔고 배수충에 굵은 마사를 넣고 배양토를 적당히 넣고요. 그 다음에는 식물을 키 큰 식물, 중간키 식물, 작은 식물, 그리고 흘러내리는 식물 이런 거를 적당히 배치를 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둘 건지를 먼저 배치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심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구상이 되고 나면은 이제 심으시는 거예요. 제일 키 큰 식물부터 먼저 심고 이제 중간중간 하고 지피 식물까지 다 심은 겁니다. 다 심고 나면은 중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마사로 다 덮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심고 나서 마사를 덮어주면은 흙이 날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사를 한번 다 덮어주고 줍니다. 네,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돌로 정원에 물길이라든지 이쁜 거를 꾸며주기 위해서 이거 색깔이 있는 돌을 이렇게 좀 넣어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DC 가든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DC 가든은 여러 가지 식물을 잘 배치해서 멋있는 정원을, 나만의 정원을 꾸미는 것인데, 오늘은 한 가지만 갖고도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재할 식물은 아스플레니움입니다. 아스플레니움. 요거는 시중에서 아스플레니움 아비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아스플레니움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불러요. 근데 정확한 이름은 아스플레니움 니두스입니다. 잎의 종류에 따라서 잎에 이렇게 결각이 있거나 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사자발처럼 나눠진 것도 있고 꼬불꼬불한 것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요거는 파초일럽을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래서 공기 정화 능력도 탁월하고요. 집에서 기르기도 쉬워서 이 작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일단 식물 아스플레니움 접시 정원이니까 조금 낮지만 접시, 그 다음에 마사, 굵은 마사, 가는 마사, 맥반석, 그리고 장식용 돌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배양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배양토가 물기가 너무 없어서 흙이 푸설푸설 날아다녀요. 그래서 물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할 때 흙이 너무 물기가 없어서 물을 빨랑빨랑 빨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물기를 줘서 풀이랑 식물이랑 잘 어우러지게 보슬보슬하게. 우리 떡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마른 가루만 하지 않죠. 거기에 물을 조금 줘야지 잘 되거든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양토 사서 그냥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물을 조금 너무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받으시면은 물을 조금 주셔서 그렇게 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면 물을 주지 않고 다 하고 물을 주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접시 정원을 만들 때는 밑에 배수 구멍이 없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리질 만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물을 조금 줘서 이렇게 좀 뭉쳐질 정도? 그 정도만 하면은 작업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흙 해놓으시고요. 접시에 배수층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배수층은 물이 이거는 빠져나가지가 않고 고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썩겠죠. 그래서 오래 있으면 물이 썩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층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반석을 한 줌이라는 개념이 그냥 바닥에 맥반석을 이렇게 깔아주실 거예요. 집에서 하실 때는 이거보다 조금 크고 깊은 용기에다 하시는 게 작업하시기는 좋으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샘플로 준비한 거니까 하시고요. 집에서는 수반이나 그런 데다가 하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맥반석을 바닥에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맥반석은 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니까 맥반석 깔아주시고 또 굵은 마사도 깔아주시고요.
넉넉히 잡아 주셔야지 밑에 물이 고여 있어도 식물에 직접 닿지 않아서 식물이 상할 염려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뇌파석이랑 마사가 섞여도 커다란 문제는 없어요. 집에서 하실 때는 지금 제가 그릇이 너무 낮아서 조금밖에 안 넣는데 하실 때는 한 1cm 정도 되게 까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작업하셨을 때는 내가 배수층을 어느 정도 깔았는지 그걸 좀 기억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물을 주셨을 때 배수층에만 남아있을 만큼만 물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흙이랑 식물이 빨아들여도 남는 물이 없게 그 정도로 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흙을 전체적으로 깔아주겠습니다. 식물을 심을 때는 식물을 빼실 때 얘는 그대로 좀 잘 빠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식물을 사셨을 때는 화분을 이렇게 살살살살 만져서 화분이랑 뿌리가 분리되도록 하고 머리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대로 잘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주십시오. 식물을 이렇게 빼고 나면은 밑에 뿌리 부분이나 이런데 벌레나 다른 이끼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건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저분한 떡잎이나 그런 거는 지금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작업 다 해놓고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잎, 벌레 먹은 잎, 떡잎 이런 거는 좀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도 뿌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자랐으면은 조금 손질해 주시고, 얘는 지금 접시 정원이 너무 얕기 때문에 이 식물을 올리면 얘 키만 우뚝 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뿌리를 조금씩 이렇게 펴서 키를 좀 낮춰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뿌리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적당히 이렇게 좀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겨울이라서 뿌리를 잘 제거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어차피 실내에서 자랄 식물이기 때문에 조금 손질해 주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를 흙이 너무 깊으면 이렇게 쳐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펄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진주와 돌멩이를 뻥튀기로 뻥 튀겨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이렇게 물을 좀 많이 머금고 있고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서 부피는 가벼우면서 보습성이 좋아서 우리 인공 토양 만들 때는 많이 쓰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 가운데 놓는 것보다 약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떤 식물이 혼자만 있다고 너무 한 가운데 있는 것보다 약간만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금만 한쪽으로 내가 원하는 자리보다 조금만 치우치게 해서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흙을 들어오실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흙을 채워 주실 겁니다. 식물을 한 가운데 놓지 않고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거는 우리 정원 한 가운데 커다란 나무가 혼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좀 약간 한쪽에 있으면서 다른 천경물이나 이런 게 같이 도와주면은 훨씬 멋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한 가운데 있으면 그거보다는 조금 있는 게 낫겠죠.
빗물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너무 세게 누르지지 마시고요. 흙이 적당히 잘 서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놓고는 이런 돌멩이 같은 걸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조금 작기는 하지만 이런 걸 해서 좀 해주면은 좀 지지되는 능력도 힘도 있고요. 또 장식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마사를 전체적으로 다 덮고 하셔도 되고 혼자 이게 흔들리는 걸 방지하려면은 미리 먼저 해서 꼭 눌러 놓고 그다음에 마사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까지만 하고 난 뒤 전체적으로 마사로 다 덮어줄 겁니다. 혹시 집에 이렇게 화산석 같은 게 있으시면은 요거 작은 돌보다 큰 돌로 좀 지지해 주시는 것도 움직임이나 그런데 큰 그릇에 요 조그만한 돌보다 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도 그러면 뒤쪽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뿌리 부분도 안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작은 돌멩이들도 꾸며주시면 지금은 맥반석이 있어서 위에 장식용으로 쓸 텐데 집에 다른 이쁜 흰 돌이나 색깔 있는 돌이 있으시면 이런 걸로 장식용으로 쓰셔도 돼요. 지금은 여기 있는 돌이랑 같이니까 색이 같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돌멩이 하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완성은 됐습니다. 완성하고 나면
물 주실 때는 아까 배수층 그거 꼭 확인하시고요. 물을 뿌리 주위에서 또 살살살 부어서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흙이 다 젖어서 젖고 밑에 배수층에 물이 가 있을 정도의 물을 충분히 주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모자랄 없을 때는 흙이 색깔이 좀 옅어져요. 색깔이 지금 그냥 할 때하고 물을 줬을 때 흙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그거를 좀 기억하셨다가 한번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쁜 장식용 뭐 집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시면은 그거를 활용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용기가 작으니까 집에서는 꼭 좀 커다란 용기 그런 걸로 활용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